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일 늦게 들어오던 이유가 다른 여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간 곳은 제 어머니 곁이었죠. 퇴근 후 한 번도 빠짐없이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 손을 닦아주고 죽을 떠먹여 드렸대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매일 화만 냈어요. 그날 아버지 입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오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눈을 뜨시던 날 가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이 정도면 이 집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날 어머니는 우리에게 건물 한 채를 물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진심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결혼 전 민호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지만 믿음직하고 무뚝뚝한 말투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죠. 퇴근길에 제 회사 앞으로 와서 피곤하지? 하며 미지근한 커피를 내밀던 사람. 작은 이벤트 같은 건 없었지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가족 앞에서는 그 따뜻함이 사라졌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예의는 지키지만 말이 적고 어머니가 반찬을 덜어주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말 외엔 아무 표현이 없었죠. 아버지는 그런 민호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식사 후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지연아, 저 사람 나쁘진 않지만 너무 냉정해 보인다. 사람은 따뜻해야 오래같이 갈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낯을 가리셔서 그래요. 저한테는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사랑이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세상 단순하게 생각했죠.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웃으며 축하해 주셨고 우리 둘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은 평온했어요. 민호는 성실했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감사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하얀 이불 아래로 어머니의 손이 너무 작고 차가웠죠. 아버지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뇌졸중이래.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대.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민호는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느낌이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무너졌어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마음은 늘 어머니 곁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호가 퇴근 후 자꾸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엔 야근이라 생각했어요. 요즘 일 많아?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죠. 응, 정신없어. 하지만 어느 날 저녁 9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결혼 후 달라진 걸까? 어머니의 병 때문에 내가 신경 못 써서 그가 지친 걸까? 사소한 의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연락이라도 해야지. 일하느라 그랬어. 맨날 일 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늦게까지 해? 그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표정이 더 미웠어요. 서로의 말이 벽을 치듯 부딪혔죠. 며칠 뒤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지연아, 내 남편 말이다. 요즘 병원에 자주 오는 거 알고 있냐? 병원이요? 무슨 말이에요? 민호가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와. 내 엄마 병실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매일 와서 내 엄마 손 닦아주고
물수건으로 팔다리 주물러 주더라. 간호사도 놀랐대. 그 나이에 그렇게 정성껏 하는 사람 드물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시간 그가 어디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죠.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불을 끄고 조용히 기다렸죠. 시계가 9시를 가리킬 때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손에 죽 한 그릇과 약봉지를 들고 들어왔죠. 그는 어머니 침대 곁에 앉아 조심스레 이불을 고쳐줬어요. 어머니, 죽 좀 드셔야죠. 지연이 걱정하시니까 빨리 일어나셔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어요. 그 얼굴엔 평소 회사에서 보던 무표정함이 없었어요. 정말 가족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문틈 사이에서 그걸 보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의심하고 싸우고 미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며칠 후 어머니의 손끝이 움직였어요.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는 감격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 회복 속도가 빠르대. 민호 덕분이래. 매일 자극을 주고 손 마사지해 주니까 반응이 좋아졌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어요. 그리고 퇴근한 민호를 붙잡고 물었죠. 왜 말 안 했어? 나 당신한테 화내고 오해했는데. 그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담담히 말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당신 어머니잖아.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동안 말로 사랑을 확인하려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뒤 어머니가 완전히 깨어나셨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민호야 고맙다. 내가 그렇게 돌봐줬다며? 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러워했죠.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 만한 사위네. 그 말에 민호가 살짝 웃었고 어머니는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로부터 며칠 뒤 부모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이건 건물 등기야. 건물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건물 세 채 중 한 채 너희한테 넘기기로 했다. 저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요? 갑자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집을 맡길 만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죠. 내 남편이 보여줬잖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날 저는 울면서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그보다 더 고마웠던 건 남편이 보여준 진심이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고개를 젓고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당신이랑 가족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그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우리 가족을 바꿔놨어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걸요.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실을 가득 채우던 차가운 공기가 어느새 따뜻해졌고 의사 선생님은 기적 같은 회복 속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적의 이유를 알고 있었죠. 퇴근 후에도 쉬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키던 그 사람, 바로 제 남편 민호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온전하진 않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고 눈동자가 저를 찾았어요. 지연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웃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요.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물리치료사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였죠. 의사도 말했어요. 이 정도면 가족의 힘이죠. 옆에서 계속 이야기 걸고 손잡아주는 게 제일 큰 약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들러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창밖 풍경을 보여드리기도 했죠. 어머니는 손을 떨며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텼다. 그 말에 민호는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그의 얼굴엔 여느 때처럼 감정이 많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입가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전까지 민호를 딱딱하게 대하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부족해. 그게 아버지의 입버릇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어머니의 병문안을 갈 때마다 민호야, 차 마셨냐? 퇴근하고 바로 왔지? 그렇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민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버님. 그 짧은 한마디가 아버지에겐 충분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 괜찮은 사위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그날 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어머니는 재활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병원으로 찾아와 어머니를 밀어드렸어요.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걷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진짜 가족 같았어요. 아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죠. 그날 병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민호에게 물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해? 왜라니? 어머니잖아. 그래도 나보다 더 열심히인 것 같아서. 그는 잠시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예전에 엄마가 아프셨거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죠. 민호의 어머니는 그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었어. 아버지는 사업하느라 늘 밖에 계셨고 나는 혼자서 엄마 옆을 지켰지. 퇴근 후에 병원 오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어요. 그땐 아무것도 못 해드렸거든. 이번엔 누군가에게라도 잘하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어요. 민호의 냉정함 뒤에 숨어있던 이야기가 이제야 조금 보이기 시작했죠. 며칠 후 어머니가 재활 도중 잠시 쉬시던 날이었어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죽을 떠들이며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내 손은 참 따뜻하구나.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머니 손이 더 따뜻하죠. 하고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본 순간 어머니는 눈가가 젖었어요. 우리 지연이 좋은 남편 만났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뒤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슬슬 건물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정리요? 응. 세 채 중 한 채는 너희한테 이미 넘겼잖냐. 남은 두 채는 관리가 필요해. 민호는 바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민호를 보셨어요. 괜찮겠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머니 병문안 끝나고 시간 되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건물 점검을 다녔어요. 계약서, 세입자, 수리비 견적. 처음엔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배우더군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점점 마음을 여셨습니다.
일 배울 생각 있으면 나중에 사업 같이 해보자.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가족의 대화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식탁 위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죠. 어머니는 식사 중에도 민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민호는 밥을 조용히 먹는데 그게 참 믿음직해. 아버지도 맞장구 쳤죠. 괜히 말 많은 사람보다 낫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벽이 있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그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민호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을 때조차 그의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그날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가끔 멀리 보는 것 같아. 무슨 생각해?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번엔 다행이라는 생각. 무슨 뜻이야? 그때는 엄마를 못 살렸거든.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가 지금 이 모든 걸 얼마나 간절히 하고 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지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민호는 침대를 조립하고 난간을 고치고 욕실 손잡이까지 직접 달았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중얼거리셨죠. 이런 사위가 어딨어.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지연아, 민호한테 고맙다고 꼭 전해라.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못 왔을 거야. 엄마가 직접 말씀하세요. 부끄럽단다. 대신 전해줘라. 정말 고맙다고. 저는 방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고맙대.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됐어. 그럼 성공이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돌본 건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 시간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는 걸요. 그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자신 안의 아픔도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사람 덕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회복했고 아버지는 마음을 열었고 저는 진심을 알게 됐죠.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의 따뜻함은 말이 아니라 묵묵한 행동 속에서 자라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모두의 마음을 바꾼다는 걸요. 민호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어머니가 퇴원한 지 한 달쯤 지나서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TV에서는 평범한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리모컨을 쥔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죠. 무슨 생각해?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대답했어요. 지연아, 예전에 우리 엄마도 아팠었어. 그 한마디로 오랫동안 잠겨있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대학 2학년 때 갑자기 병을 얻으셨다고 했어요. 희귀신경계 질환이었고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대요. 하지만 증세는 빠르게 진행됐고 결국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때 민호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늘 바빴죠. 출장, 회식, 거래처. 그래서 간병은 대부분 어린 민호의 몫이었어요. 아버지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 간병인도 붙여주셨지만 엄마는 낯선 사람 앞에선 말을 못하셨어. 그래서 내가 했어. 학교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래된 그늘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 사람이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가 손에 든 머그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쓰러졌을 때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 그냥 그때 못했던 걸 이번엔 잘하고 싶었거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그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는지 이제야 이해됐죠. 민호는 누군가를 지키는 법을 너무 일찍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는 자신이 겪은 상처를 말하지 않았고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저 묵묵히 행동으로만 표현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집에서 재활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퇴근 후 들러서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죠. 참 성실한 사위야. 요즘 보기 드물어. 그 말에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럴 때마다 늘 한결같이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예전엔 형식적인 말 같았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밤 퇴근길에 민호를 데리러 병원 근처로 갔어요.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어요. 오늘도 다녀왔네? 응. 어머니 얼굴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당신은 안 힘들어? 힘들긴 한데 어릴 때보다야 낫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난 그게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 내가 받은 사랑이 남아있더라. 그걸 이번엔 돌려주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했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집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에 다 같이 모인 거였어요. 밥상 위엔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그날의 밥상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민호야, 내 덕분에 이렇게 밥을 먹는다. 어머니가 잘 이겨내셔서 그래요. 그가 말하자 어머니는 웃으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그래, 이 집은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민호의 옛 친구 한 명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조심스레 말했죠. 민호, 요즘 웃네. 예전엔 진짜 말도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물었어요. 예전엔 어땠어요? 그냥 늘 무표정이었지. 어머니 돌아가신 뒤엔 사람들 피했어. 우리끼리 모여도 혼자 앉아 있었거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그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조용히 자신과 싸워왔는지 이제야 보였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병원비 정산 서류를 정리하시다 민호를 부르셨어요. 이거 내가 낸 병원비 일부였더라. 말이라도 하지. 민호는 그냥 웃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으셨죠.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위에서 아들로 형식적인 관계에서 진심 어린 신뢰로 변했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정도로 회복하셨고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들고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한잔하자. 네. 같이 하자, 우리.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민호에게 술을 따르셨어요. 잔을 부딪히며 한마디 하셨죠. 고맙다, 민호야. 그때의 민호 표정은 잊을 수 없어요.
묵직한 미소,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그 사람의 긴 세월이 그 순간 조금은 풀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물었어요.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번엔 놓아드린 것 같아. 누굴? 엄마를. 그 말에 제 눈가가 또 젖었어요. 그의 과거는 상처였지만 그 상처는 결국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민호는 조금 달라졌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가족에게 농담도 던졌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민호가 웃으면 집이 환해진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은 사랑을 주는 만큼 다시 치유된다는 걸요. 민호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어요. 거실에 사람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식탁 위엔 늘 따뜻한 반찬이 놓였죠. 예전엔 조용했던 집이 이제는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퇴근 후 어머니를 찾아뵙고 주말엔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건물 관리, 계약 정리, 세입자 문제까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며 배우는 게 많았죠. 아버님, 이건 이렇게 하면 세금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오, 이제 제법인데? 처음엔 냉정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이제야 든든하네. 민호는 회사 일까지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출근해 늦게 돌아와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버지와 함께 현장을 돌았죠. 처음엔 단순히 돕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상의할 정도로 신뢰하게 됐어요. 민호야, 이번 임대차 계약은 내가 직접 해봐라. 제가요? 그래. 내가 현장 다니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직접 해보는 게 좋아. 그날 밤 민호는 계약서를 붙잡고 한참을 공부했어요. 모르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계산기 두드리며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죠. 계약 당일 민호는 꼼꼼하게 설명하며 임차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모습이 낯설 만큼 단단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던 아버지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죠. 사람이 변했다. 이제는 믿을 수 있겠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민호는 처음으로 둘만의 식사를 했어요. 저는 일부러 자리를 비워드렸죠. 식탁에 둘러앉은 두 사람의 어색한 침묵이 이젠 꼭 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늦은 밤 민호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묘하게 차분했죠. 무슨 이야기 하셨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 아버님이 예전 얘기 좀 해주시더라. 그날 아버지는 자신이 젊었을 때 실패했던 이야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어머니를 걱정하면서도 표현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대요. 민호는 말했어요. 아버님, 진짜 대단한 분이시더라. 이제야 왜 그토록 가족을 단단히 지키려 하셨는지 알겠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찡했어요. 민호가 아버님을 말할 때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거든요. 며칠 후 아버지가 민호를 부르셨어요. 민호야, 혹시 내일 좀 같이 해볼 생각 있냐? 회사 일도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가능하면 배우고 싶어요. 그럼 주말마다 같이 다니자. 일은 현장에서 배우는 거야. 그날부터 두 사람은 거의 붙어 다녔어요. 민호는 작은 노트에 아버지의 말을 빼곡히 적었죠. 세입자랑 말할 땐 감정보단 신뢰, 건물은 돌보다 보면 정이 생긴다. 아버지는 그런 민호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놈 성실한 건 둘째가라면 서럽다. 시간이 조금 흘러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식탁엔 가족 모두가 모였죠. 어머니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다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게 선물이지. 민호가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힘내주셔서. 그 말에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민호야, 내가 있어서 가능했지. 그때 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오늘은 건배해야지. 민호, 앞으로 우리 집 믿고 맡긴다. 그 한마디에 모두 박수를 쳤어요. 민호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가족 간의 대화엔 따뜻한 농담도 오갔어요. 아버지는 민호에게 일을 맡기면서도 장난을 던졌죠. 실수하면 나한테 혼나. 사위라고 봐주는 거 없어. 각오했습니다. 좋아. 사위 아닌 아들로 본다. 그 순간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답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물었어요. 요즘 행복하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상하게 이제야 내 자리가 생긴 것 같아.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가족을 원했구나. 그리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어머니는 점점 더 건강해지셨어요. 아침마다 민호가 만든 미음과 커피 향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민호야, 이젠 너 없으면 집이 허전할 것 같아. 그 말에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안 빠지게 조심해야겠네요. 그 평범한 대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를 믿고 챙기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제야 알았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다음 달부터 건물 관리 내가 맡아라. 제가요? 그래. 이제 충분히 배웠다. 그 말에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라 신뢰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설명됐어요. 이제 민호는 사위가 아니라 믿음직한 아들이 된 거였죠. 그날 밤 민호는 제게 말했어요. 이제야 조금은 보답한 기분이야. 무슨 보답? 그동안 받은 신뢰와 사랑. 그걸 돌려주는 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그 마음이 서로를 바꾸고 상처를 치유하고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는 거였어요.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아침이면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식탁 위에 네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던 그 평화로운 풍경.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한 달 전 부모님이 건물 중 한 채를 우리 부부에게 증여하셨다는 이야기가 어떻게든 친척들 귀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건물 하나를 사위한테 넘겼다고?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연이 혼자 딸인데 그걸 남한테 준 거잖아.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가족 단톡방에는 뜬 소문이 오갔고 어느 날 고모 한 분이 직접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대요. 언니, 왜 그런 결정을 해? 사위 믿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몇 번을 말해도 사람들은 자꾸 남이라고 구분 짓네. 그날 어머니의 표정이 유난히 쓸쓸했어요.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식탁 위의 분위기는 묘하게 냉랭했어요.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죠. 지연아, 내 남편이 그렇게 대단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니 병간호도 다 해주셨잖아요. 그거야 고맙지. 근데 건물은 좀.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답답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 당신 억울하지 않아? 그럴 필요 없잖아. 필요 없다고? 다들 당신을 욕하는데? 민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말로 증명해봤자 믿지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아. 진심은 결국 드러나니까.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은 왜 늘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걸까? 왜 세상 앞에서는 늘 조용히 참고만 있는 걸까? 며칠 후 아버지가 고모에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아버지까지 흔들린 걸까?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어요. 요즘 소문 들었지? 네, 아버님. 마음 상하지 말아라. 세상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말에 민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지는 그날 이후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민호를 더 챙기셨어요. 이번 주엔 나 대신 계약 하나 봐라. 아버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 괜찮아. 난 너 믿는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리던지요. 하지만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고모는 여전히 가족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흘렸고 민호가 재산 노린 거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 그만하세요. 민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는 모르지. 세상엔 그런 일 많아. 나중에 내가 후회해도 늦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게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며칠 뒤 어머니의 재활 치료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민호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어머니가 민호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민호야,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가 이만큼 회복하신 게 어디예요? 그 순간 옆에 있던 간호사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따님은 좋겠어요. 사위분이 이렇게 자주 오시고 다정하게 도와주시네요. 요즘 이런 분 보기 힘든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을 매일 보는 누군가는 그 진심을 알아봤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친척들을 모두 불러 가족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날은 평소와 달리 단호한 분위기였어요. 식탁 한가운데엔 아버지의 명함과 서류가 놓여 있었죠. 오늘은 오해를 풀자고 모였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오래 지켜봤다. 이 집에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일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내 눈으로 본 사람을 믿는다. 식탁 위의 공기가 팽팽하게 멈췄어요. 고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해는 아니고 그냥 걱정돼서. 걱정은 고맙지만 이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날 아버지의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동안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드러나. 민호 같은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 이후로 민호를 향한 시선은 달라졌어요. 명절 때마다 고모가 먼저 그에게 음식을 권했고 삼촌은 역시 사위가 다르다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던 민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받아들이더군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그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세입자들도 그를 믿고 따랐고 아버지 대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정도가 됐죠.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이제 다들 당신을 인정해.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어? 사람 마음은 결국 통하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됐어요. 말보다 표정보다 묵묵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큰 울림이었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는 병실 대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셨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민호가 휠체어를 밀고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장면을 본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이제야 알겠어. 사람은 피보다 마음으로 가족이 된다는 걸.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우리 가족의 진짜 중심은 민호였구나. 그날 저녁 아버지가 민호를 부르셨어요. 내일 시간 좀 내볼 수 있겠나?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같이 점심이나 하자. 짧은 대화였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제안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갔어요. 셔츠를 단정히 다리고 넥타이 매는 손이 약간 떨리더군요. 괜찮을까? 제가 물었어요. 응, 아버님이랑 단둘이 밥 먹는 건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 그의 미소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식당은 조용한 한식집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반주로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다고요. 민호가 들어서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왔나? 네, 아버님.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고 했어요. 국을 뜨는 소리만 들리다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대요. 처음엔 솔직히 너 마음을 몰랐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처가 쪽 일에 너무 적극적이라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지. 근데 이제는 알겠다. 무엇을요? 진심이란 게 결국 오래 남는다는 걸. 그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물을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죠. 아버님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셨어. 뭐라고 하셨어? 민호야. 그 짧은 두 글자가 그렇게 벅차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늘 자네, 사위, 민서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였어요. 민호는 그 말을 곱씹듯 몇 번이고 중얼거렸어요. 그냥 이름 부르신 건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더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민호에게 일적인 조언을 건네기 시작했죠. 세입자하고 얘기할 땐 절대 감정 섞지 마라. 건물은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관심 주면 알아본다. 민호는 그 말을 노트에 하나하나 적었어요. 이건 진짜 수업 듣는 기분이야. 그가 그렇게 말하며 웃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민호를 완전히 인정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 아버지가 새 건물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민호야, 같이 해보자. 제가요? 그래. 같이 현장 다니면서 배워.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일도 넘겨줘야지. 그 말에 민호는 놀라며 대답했죠. 아버님, 저 아직 부족해요. 사람이 완벽하면 배우겠냐. 부족하니까 배우는 거지. 그 말 한마디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제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누가 나한테 믿는다고 했어.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그날 이후 민호는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현장을 함께 다니고 거래처와 미팅도 같이 갔어요.
아버지는 때때로 무뚝뚝하게 훈수를 두셨지만 그 속엔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죠. 어느 날 비가 오던 오후였어요. 현장 점검을 마친 두 사람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때 아버지가 문득 말했답니다. 민호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참 다행이다. 그 말에 민호는 놀랐다고 했어요.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너는 그걸 몸으로 보여줬어. 내가 그동안 본 사람들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사위다. 민호는 대답을 못했다고 해요. 그저 눈을 내리깔고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민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제 옆에 앉아서 한참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무슨 일 있었어? 아버님이 고맙다고 하셨어.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어요. 며칠 뒤 어머니의 생일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모였고 이번엔 아버지가 직접 케이크를 준비하셨어요. 촛불이 켜지고 어머니가 소원을 빌었죠. 우리 가족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 말에 민호가 살짝 웃었어요. 그럼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민호야, 넌 무슨 소원 빌었어? 아버님이랑 어머니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술잔을 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내가 한마디 하마. 민호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순간 모두가 멈췄어요. 어머니가 손을 모으고 웃으셨고 저는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물었어요.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렇게 느껴져. 왜?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가족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거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오랜 시간 밖의 사람이었어요. 가족 안에서도 늘 혼자였고 그 외로움을 견디며 스스로 단단해진 사람이었죠. 이제야 그 모든 게 보답받는 순간이 온 거예요. 며칠 뒤 아버지는 민호에게 명함 하나를 건네셨어요. 앞으로 건물관리 대표는 내가 해라. 아버님, 너무 큰일인데요.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야. 그 말에 민호는 잠시 명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집의 중심은 진짜 이 사람이다. 그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늦게 알아봤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늦게 본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앞으로는 자주 말해줘야겠다. 고맙다고. 그날 이후 아버지와 민호는 진짜 부자처럼 함께 다녔어요. 누가 봐도 닮은 듯한 두 사람. 하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신뢰를 배운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한가운데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저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집에는 평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거실에는 늘 커피 향이 났고 어머니는 매일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지으셨죠. 이제야 살 것 같다. 그 말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건물 일을 맡으며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새벽엔 회사에, 오후엔 현장에, 주말엔 세입자 미팅까지. 그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빴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요즘 피곤하지 않아?
제가 묻자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피곤하긴 한데 이상하게 좋다. 좋다니?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기분이야. 그 말이 참 잔잔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민호를 믿으셨어요. 처음엔 보고 듣고 확인하던 일들도 이젠 내가 알아서 해라 하시며 맡기셨죠. 민호는 그런 책임감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말했어요. 지연아, 민호는 참 성실한 사위야. 이제는 나보다 낫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날 밤 민호에게 전해줬어요. 아버지가 당신 칭찬했어.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그럼 성공이네. 하루는 민호가 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계약서와 계산서, 그리고 공사 견적서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죠. 이제 아버님이 안 계셔도 문제 없겠다.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은 나한테 선생님이야.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어. 그 말이 참 진심으로 들렸어요. 민호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장인어른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님이라 불렀죠. 그 단어에 담긴 존중이 얼마나 진한지 이제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고 집안일도 천천히 하셨어요. 민호야, 오늘은 내가 밥할게. 어머니, 그냥 쉬세요. 이제 나도 일 좀 해야지. 그 대화 하나가 그렇게 따뜻했어요. 어머니는 가끔 제게 속삭이셨어요. 민호는 말은 없지만 참 믿음직하다. 사람이 그리 진심으로 행동하기 힘든데 그 사위는 그런 걸 타고난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가 보여준 진심이 이제는 가족 모두의 마음에 새겨졌으니까요.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점점 성장했어요. 임대관리 세입자 문제, 유지보수까지 모든 걸 스스로 처리했죠. 어느 날은 세입자와의 분쟁이 있었어요. 상대가 큰 소리를 내며 항의했는데 민호는 한마디도 감정을 섞지 않았어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땐 그 말이 제일 어렵더라. 책임지겠다는 말은 그만큼 자신을 걸어야 하거든. 민호는 대답했어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아버님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두 사람은 이제 부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료 같았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봄이 왔어요. 어머니는 화분을 손질하며 햇살을 즐기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잔잔히 웃으셨어요. 민호는 늘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꼭 거실로 가 어머니께 인사드렸죠. 어머니,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덕분에 아주 좋아. 그 대화 하나로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너 없었으면 우리 집은 지금 이 모습 아니었을 거다. 그 말에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게 더 많아요. 받은 게 뭐냐? 가족이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웃으며 잔을 들었죠. 며칠 뒤 아버지가 은퇴를 선언하셨어요. 이제 진짜 물러날 때가 됐다. 앞으로는 내가 중심이 돼야지. 민호는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님, 아직은. 이제 그만 겸손 좀 해라. 사람은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다. 그게 지금이야. 그 말은 아버지의 마지막 인정이었어요. 민호는 그날 저녁 혼자 마당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려 있었어요. 그 후 민호는 일과 집 두 곳에서 모두 중심이 되었어요.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키고 세입자와의 문제를 해결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죠. 아버지의 명함이 그의 손으로 바뀌었을 때 가족은 모두 박수를 쳤어요. 이제 진짜 대표님이네. 그는 부끄럽게 웃었죠. 아니에요. 그냥 가족 대표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죠. 그게 더 좋은 말이야. 어머니는 이젠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집안일을 도우며 가끔은 손주 계획을 슬쩍 물으셨죠. 이제 슬슬 손주 소식 들어야지. 어머니, 아직은 둘이 좀 더 놀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해라. 대신 서로 싸우지 말고.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예전에 무겁던 공기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죠. 대신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호가 제게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참 많이 변했지? 응, 특히 당신. 그래,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했을 뿐인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그래도 나 지금 행복해.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오직 평온함과 자신감, 그리고 사랑만 있었죠. 그날 저는 알았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어요. 모든 게 평화로워진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고 아버지는 민호에게 일을 넘긴 뒤 한결 여유로워지셨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에요.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 차는 날이죠. 거실에는 케이크 냄새와 미역국 냄새가 섞여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호는 늘 그렇듯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케이크는 예약했고 꽃은 조금 이따 찾으러 가면 돼. 그는 늘 꼼꼼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민호가 가족의 중심이 된 게 느껴졌죠. 어머니는 식탁을 정리하며 미소 지으셨어요. 민호야, 넌 뭘 해도 참 믿음직하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주시니 기분 좋네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니? 이젠 아들보다 낫다. 그 말에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이제 사위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 둘째지 뭐. 민호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표정이 참 따뜻했어요. 잠시 후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예전엔 껄끄러웠던 사람들도 이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민호 씨, 요즘 건물 잘 관리한다며?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긴장했을 상황이지만 이젠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의 진심이 세월을 통해 완전히 인정받은 거였죠. 식탁 위엔 음식이 가득했고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모으셨어요. 이렇게 다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 도중 아버지가 조용히 잔을 들었어요. 오늘은 내가 한마디 하마. 모두가 시선을 모았죠. 민호야. 네, 아버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벌써 6년이네. 그렇네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처음엔 나도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가. 민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과찬이에요, 아버님. 과찬이 아니야. 넌 내게 아들이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그 순간 어머니가 눈가를 닦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민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민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어머니, 제가 받은 게 더 많아요.
가족이라는 걸, 사랑이라는 걸 이 집에서 처음 배웠으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공기 속엔 따뜻한 울림만 남았죠.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는 거실로 나와 앨범을 꺼내셨어요. 사진 속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시절의 자신이 있었고 그 옆엔 젊은 민호가 앉아 있었죠. 이때 내가 날 살렸지. 그땐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예요. 아니야. 그건 사랑이야. 그 말에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장면을 보는 제 마음은 따뜻함과 울컥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만 남았을 때 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내 거다. 민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관리하던 건물의 지분이다. 이제 내가 주인이 돼야지. 아버님, 그건 너무. 받아라. 내가 그만큼 자격이 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주신 믿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신뢰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마당에 나와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어요. 봄밤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있었어요. 지연아, 응?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기분이야. 이제야 느껴? 응, 이제야 완전히.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의 무게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날 믿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냉정하셨지. 근데 이제 둘 다 나한테 웃어줘. 그게 너무 고마워. 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바꾼 거야. 이 가족, 이 집, 그리고 나까지.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네. 며칠 뒤 어머니의 손편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짧은 글이었지만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민호야, 처음 널 봤을 땐 그냥 우리 지연이 남편이라 생각했단다. 근데 이제는 내 아들이야. 너의 진심은 우리 모두를 바꿨고 그 덕에 이 집은 다시 살아났단다. 고맙고 사랑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죠. 이제 진짜 모든 게 보답된 기분이야. 그날 밤 거실엔 가족 사진이 새로 걸렸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부부. 사진 속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따뜻한 치유가 함께 담겨 있었죠.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건 한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다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묵묵히 옆에 서 있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